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을 사야 될까요? 역발상 투자. 요즘에 공사비 미쳤다는 얘기 많죠. 그 다음에 뭐 인구도 감소한다고 하고 결국에 뭐 사줄 사람도 없다. 지금 뭐 청년들이 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결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재건축은 끝났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재건축하면 큰일 난다. 대다수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돈을 벌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따라갔다가 돈 벌었어요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남들이 갈 때 안 가고 남들이 안 갈 때 가가지고 물론 거기서 선봉에 섰기 때문에 총알을 맞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총알을 잘 피하면은 이제 전쟁 영웅이 되는 것처럼 남들이 막 도망칠 때 막 뛰어들어갔다가 돈 벌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하우스 푸어의 시절 있죠.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들 막 서울에 막 집 샀다가 뭐 정말 뭐 난리 나고 뭐 그때 뭐 분양 받았던 것들 막 엄청나게 마피 뜨고 하면서 뭐 파산하고 했던 시절. 그때 뭐 집을 사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살 때가 그때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집을 사줬다고 그 주인분이죠. 매도자가 막 고마워했습니다. 엄청 고마워해가지고 막 두 손 꼭 잡고 내가 호구 하나 잘 만나서 우리 집 정리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남들이 말릴 때 들어가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80% 이상의 사람들이 야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지금 재건축 상황이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지금 규제는 여전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은 너무 안 좋고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뭔 초과이익이야 지금 공사가 안 되는데. 그런 거에다가 지금 뭐 PF 안 좋다고 하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은행들도 지금 다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엄청 클 것 같으니까 분양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가 이자를 많이 내라. 해가지고 가뜩이나 안 좋은 사업성에다가 지금 추가로 지금 넘어진 애한테 또 한 번 지금 발길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조합원이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칠 때는 조합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뭐 한 1억 주면은 새 집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은 하죠. 근데 한 5억 주면은 새 집 만들어 드릴게 하면은 못 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요 감소, 재건축 시장,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희망이 좀 줄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살 필요가 있나? 이런 그 심리적인 좀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많죠. 자, 재건축이 딱 지금 다들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우선은 재건축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온 얘기는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대만 하더라도 재건축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았어요. 이때도 뭐 높아진 뭐 공사비, 뭐 사업성 안 좋고 뭐 금리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이 되겠느냐, 인구 감소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았는데 결국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거 재건축하면 항상 나오는 단지죠. 바로 음마아파트. 이 음마아파트를 보면은 이 06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한 8억에서 시작해서 12억 가까이 됐다가 쭉 빠져가지고 7억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10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9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10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7억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9억까지 올라가는 거의 한 8년을 흘러갔다고 보시면 어때요? 이걸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때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그 이후의 그래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06년도부터 2024년까지 보면은 이 14년도 이후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9억이 25억을 넘어가는데 9억이 25억까지 갔다면은 사실 다들 샀겠죠. 이걸 이 결과만 알면 다 살 텐데 요 과거로 돌아가도 이거 내가 이 데이터를 모르고 기억이 삭제된 다음에 돌아갔다면 과연 음마에 이렇게 강력한 베팅. 이때 9억은 지금으로 치면 한 2, 30억 베팅하는 느낌인 거죠. 이걸 베팅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올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한 번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의 시대는 올 것이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바로 내일 사면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재건축 밀집 지역들이 유독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 밀집 지역이 뭡니까? 뭐 저기 한시 방향에 있는 동네 뭐 이런 동네들 있죠. 그런 동네들 보면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재건축 밀집이 뭡니까? 다 비슷한 연식에 지어진 그 아파트들, 그리고 당연히 다 노후됐겠죠? 그러면은 거주성이 안 좋습니다. 아니, 저희 동네 좋은데요? 물론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같은 가격으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좋지 않겠죠. 낡았으니까. 낡아가지고 재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건축 추진하는 지역들 가보시면 야, 여기가 1980년대야, 90년대 이런 느낌 받습니다. 여의도 좋은 동네죠. 근데 여의도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IFC몰, 더현대 서울 이런 데 말고 그냥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봐. 그러면은 와, 이게 뭐야? 한 3, 40년 전의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그만큼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개발 희망이 있고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 막 지금 추진이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걸려 있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일 텐데 지금 그런 희망이 좀 별로 없잖아요. 당장 공사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딱 떼고 나면 뭡니까? 그냥 살기 불편한 동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 동네 원주민이나 아니면 아예 실거주 하려고 했던 분들은 그냥 거주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여기에 돈을 묶어두느니 다른 데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빠져나가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기적인 그런 관점을 떠나서 시대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에 재건축이라는 거는 시간 싸움인 건데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건축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된다면 결국에 그 시대에 맞춰서 가치의 재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신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재건축의 악재들은 다 해소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상 재건축을 할까? 저는 그걸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이 1988년도쯤 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800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22년 기준으로 $35,00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후진국이었죠.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는 이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개발도상국에서 자라서 선진국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세대, 한 100년 안쪽에 엄청난 급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진국의 주거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진국 때 지은 지금의 아파트들은 꽤 오랫동안 쓸만할 것 같은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때 지었던 아파트들은 지금 살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번은 재건축을 하기 마련일 것 같다. 지금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되게 강한데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연식이 5년이 안 된 정말 신축급 아파트, 요즘 최신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축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게 10년 단위로 기술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10년에서 20년 전 아파트만 봐도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3, 40년 됐다? 그러면은 거기는 내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만간 다시 재건축의 붐은 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그 낡은 것은 언젠가는 부셔가지고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경제성이 나오거나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 정책으로 경제성을 만들어주거나 어떻게든 한 번에 그 타이밍은 올 거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언제 그게 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버틴다니까 막연하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심부에 좀 모여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좀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공원, 녹지화를 많이 만들고 교통도 최대한 뭐 자율주행이든 아니면 뭐 철도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 안에서 뭐 자동차를 최대한 좀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좀 높게 모여 살아가지고 그 좀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에 미래에도 중심부, 도심부랑 가까운 것 자체, 이 입지라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그 바깥에 경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라는 건 훨씬 도심부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도 장점은 맞는데 이 장점이 지금 사업성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낮아진 곳들이 있죠. 이런 데들이 지금 매매 가격 조정이 강하게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들은 막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막 모여 있는 지역들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올랐다 하지만 뭐 전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투자금 자체는 낮아지는 거죠. 원래 10억에 살 거를 뭐 8억에 산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2억 정도는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몬테크 자신이 있는데 지금이 오히려 역발상 투자할 때가 아니냐. 근데 저도 여기에 동의는 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지 비용을 어떻게든 낮춰야지만 그 긴 세월,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 긴 세월을 버틸 수가 있는데 유지 비용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서 내 월세나 뭐 전세 비용 같은 것들을 여기에 녹여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티고 들어가 살면서 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건데 이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냥 좀 불편해도 살아요. 왜냐면 뭐 주변 인프라가 좋기도 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재건축만 되면 엄청 좋아질 건데 라는 거에 대한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강남이나 뭐 아주 고가 주택들이 아닌 재건축들은 야,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막 생각이 막 바뀌는 거죠. 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국에 이제 큰 돈 번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애들 키우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어. 근데 결국에 재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면서 막 급등하는 거를 내가 온전히 오롯이 다 그 내가 보유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초장기 투자인 거죠. 그런 식으로 했던 분들이 돈을 벌지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세금 내고 뭐 여기서 뭐 한번 뭐 종부세 내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나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대비 아주 유의미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투자자들은 지금 재건축에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되는데 투자 수익성이 안 나와요.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크고요. 그다음에 유지 비용 자체도 뭐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그러면 뭐 5년 안에 승부가 날 것도 아니고 꽤 오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내가 지금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이거 얼마지? 그럼 대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이게 음마 아파트랑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중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음마도 용적률이 뭐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현대 아파트도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둘이 이제 쭉 같이 갑니다. 같이 가다가 여기서부터 쭉 갈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이제 뽑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음마 아파트는 실거주하기가 좀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 아파트도 불편한 건 맞지만 그래도 훨씬 더 실거주 요소는 더 낮다고 봅니다. 뭐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그래 얘는 철저한 투자. 근데 여기는 뭐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 조금 하고 살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이 차이가 저는 이런 그 격차를 좀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물론 입지 차이도 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재건축하면 안 될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바람이 있다.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새로 개발하고 서울을 지금 한번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안 좋았을 때는 우리가 서울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이 안에서 뭐 기부 체납도 좀 받고 조합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필요한 시설도 만들고 막 해야지라고 조금 강압적으로 했던 게 있었는데 뭐 여전히 강압적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완화를 해주는 거죠. 왜? 이러다가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안 되니까 용적률 완화를 좀 해주고 사업성을 좀 개선시켜 주는 것들을 지금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재개발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후려쳐가지고 원가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이거를 그냥 반강제로 가져갔습니다. 국가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을 막 했었었는데 이거 때문에 사업성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니까 그래? 그럼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요거 공사비 있잖아. 요거를 지금보다 한 40% 더 높게 쳐줄게. 물론 이것도 원가보다 좀 싼데. 그러니까 2번 때릴 거 한 대만 때릴게. 뭐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지금 사업성을 조금 많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한 집당 한 700만 원 정도. 한 집당 한 700만 원 정도는 사업성을 좀 회복시켜 주는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업성을 높여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에도 반영을 할 거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 그다음에 어떤 뭐 금융의 안정,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주변 신축 구축들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리면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한 번은 오긴 올 것이다. 거기다가 여야 할 거 없이 재건축은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표가 적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없이 지금 뭐 서울의 공급이나 신축을 또 제공할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되긴 된다. 뭐 미리 할 수는 있고 아니면 뭐 미리 안 하더라도 뭐 몰려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할 수가 없다 했을 때 뭐 사업성을 풀어주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보면은 저는 재건축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서울 안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대단지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재건축 연한은 뭐 당연히 꽉 차 있는 것들.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실거주를 한 10년은 할 각오를 하면은 뭐 저는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실거주 10년을 할 각오 쉽지 않다. 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야 여기 주차도 안 되네. 뭐 바퀴벌레 나오고 막 쥐 나오고 막 이런 동네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과연 내가 돈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러면 막 막막하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신축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간에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재건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 상품이죠. 내가 여기서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몸테크라는 거는 실거주를 하면 안 되는데 말 그대로 몸빵을 하는 거니까. 이 투자 상품이라는 걸 명심하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고생은 내가 고생대로 다 해가지고 한 10년 실거주 했는데 이제 막 집 지어지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못 들어가고 팔고 나와야 돼? 앞으로 부담금도 커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올 생각도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각오가 없다면은 뭐 다른 걸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으로 한 번은 좀 풀어줄 것 같고 특히 이제 서울은 지금 이걸 안 하고서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정치권 때문에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늦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응축력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냥 뭐 전세 끼고 하나 사놓지 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뭐 구축이나 신축을 사느니 한번 미래에 베팅해 보겠다 라는 분들은 가족의 일상을 걸고 베팅을 하는 거다 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들끼리 한번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다 여기에 한번 가서 산다 좀 몸테크 하면서 버텨보자 10년 버티자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요 정도까지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이 뭐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